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다들 참석하셨고 바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6차 5월 입주자 대표 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업무 보고를 먼저 들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관리부장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계약 진행 건, 그리고 분수대 및 수경시설 가동 보고 건, 기타 업무 보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계약 진행 건입니다.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방배관 신축 이음관 보수공사 결정해 주신 센트럴 난방관리와 계약 완료했고 개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쉬브 베어링 교체 204동 2235기 현대승강기 D솔루션 계약했고 개시 완료했습니다. 소방점검업체 재계약이 결정되었었고요. 주식회사 소신소방과 계약 완료되어 개시됐습니다. 아파트너도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두꺼비세상이고요. 계약 완료해서 개시되었습니다. 세무주치의도 재계약되었습니다. 수목소독 용역업체 수의계약 동국환경건설과 되었고 계약서 작성해서 개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정해주신 내용 중에 실내소독 용역업체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진행 중인데 현장 설명회 때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찰이 예정된 입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현장 설명회가 필요한 입찰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늦게 도착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어쨌든 유효한 업체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내로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장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재공고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입찰 공고문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건입니다. 분수대 및 수경시설 가동.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5월부터 저희가 수경시설을 가동하기로 했고요. 제일 먼저 벽천분수 가동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8시입니다. 이 가동 시간 관련해서는 203동 저층 세대가 좀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좀 유동적인 시간임을 알려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8월 말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더위가 좀 이어져가지고 9월 중순까지 운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날씨를 감안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분수 가동이나 수경 시설 가동을 멈추는 경우는 장마 기간이나 태풍이 올 경우 이 물과 관련해서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수 배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상황에 맞게 수경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213동의 석가산이고 경로당 뒤쪽 석가산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6동, 212동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214동 옆에도 실개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경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경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놀이터에 있는 안개 분수 같은 건데 이거는 시설 자체가 노후가 돼서 다 파손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이걸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수리 진행을 할 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요청사항으로 준비된 기타 업무 보고입니다. 생활지원센터 조직도 관련해서 이게 2기 당시에 아주관리랑 계약이 됐었고 원래 25명이었던 타워 PMC와의 계약 이후에 18명으로 줄어서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23년도 당시에 16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3기 8차 회의 4번 안건에서 생활지원센터 조직 개편안을 승인하면서 직원을 총 3명을 증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21명으로 증원이 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 증원 인원이었던 파트는 당직 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전기실이 2개고 그 다음에 난방기계실이 2개인 관계로 각각 2명씩 배정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총 4명, 한 조에 4명이 근무하는 형식으로 이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인원 증원이 이루어진 거고요. 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팀장들로 이루어진 직제에서 관리부장에서 시설팀장 그리고 시설과장들 과장급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직제가 저희 편제로 개선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인원 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원 증원이 조경 관리를 위한 증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정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부가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당직 근무자 2인 증원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증대에 따른 증원이었습니다. 현재로는 관리부 인원 2명이 커뮤니티로 배정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현재 임시 운영의 형태이며 정식 운영으로 전환될 시 인력에 대한 추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조직도가 현재 조직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부임하신 이용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괄부장 그리고 관리부장, 커뮤니티부장 이렇게 3부장 체제입니다. 커뮤니티 부서가 신설이 된 거고요. 25년 5월부터 이 변경된 조직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 관리부 인원이 커뮤니티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장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7일 오늘부터 이용화 소장님이 부임해서 센터장님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네, 좀 있는데 네. 이 인원에 대해서 그 고용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관리 주체가 돼서 하는 게 맞죠? 계약 당사자로서 그죠? 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편제에 대해서는 입대의 승인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아주 관리 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입대에 굳이 승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인원 증원도 있었지만 직제가 변경이 된다는 거는 이제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뭔가 개선을 위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는 게 좀 더 온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조직도가 지금 총괄부장이라고 있고 이거 2명밖에 없는데 또 부장이 있어요. 부가 그렇죠? 네. 이 편제는 그러면은 어느 2025년 5월 달부터라고 했는데 이거 입대의 의결 받은 사항인가요? 이때가 사기 당시였고
소장님이 교체되던 시기였습니다. 정현순 소장님으로. 그리고 현재 총괄부장 최창규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전 현장에서 정 소장님을 같이 계셨고, 그리고 커뮤니티 부장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부장 직급이 저희 급여 테이블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외에는. 지금도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괄부장님 같은 경우는 급여는 이 자격증에 따라서 조금 상승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승인을 얻거나 한 거는 기록상으로도 없고 기억에도 없습니다. 일단 승인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 소장 전 정 소장님 오실 적에 그러면 총괄부장님이랑 커뮤니티 부장님이랑 이렇게 세트로 같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때쯤입니다. 아마 커뮤니티 부장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나, 한 달 정도. 직제나 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대위가 같이 논의할 여지가 있는 건 확실하죠. 안 그래도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모두관리 용역계약서를 확인을 했는데 인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조직을 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입대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인원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인원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인원 배치와 관련된 것도 포함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인원이지만 시설팀을 확 줄이고 관리부를 늘린다면 이제 서비스 질에 영향이 있겠죠. 뭐 한쪽으로는 좋아지겠지만 한쪽으로는 또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입대위와 조율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현재 조직, 물론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도로 개편이 될 때 입대위하고 전혀 사전에나 뭐 의결을 통해서나 논의된 바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크고요. 감사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우리 감사님들. 그럼 감사 결과 보고를 포함해서 다음 정기회 때 이거를 좀 집중 논의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지금 관리부에서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해주시는 상황일까요? 네, 같이 지금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다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민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부장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었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기 뭐 당선 초기부터 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마침 소장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소장님께 맞게 이렇게 좀 편제를 바꿔서 좀 더 효율성을 좀 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정기회에 20날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 그러니까 22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정기회 때까지 좀 안건 감사 보고랑 같이 해서 좀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여기까지인가요?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보고서 작성하느라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판기 운영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멀티 자판기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동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용면을 늘릴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회의 때 조금 안건에 올라가면은 상세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게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긴 했죠. 네, 매출이 없어서 전혀 지금,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에서 필요한 물품이긴 한데요. 충분히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이 가능하고 또 이쪽 이제 복지센터 이쪽 로비로 옮길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보로 왕복 3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뭐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오간의 입주민들 노출이 많은 곳에 이동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로비에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항목을 조금 차별을 둬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입주민들 여러분하고 조금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라면 자판기가 오픈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자판기가 좀 추가로 운영될 만한 공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 승인하지 않은 공간이 있죠. 주민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가산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경 시설과 함께 자판기를 이용할 경우 좀 더 그 삶의 질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실제로 다른 아파트들에서 자판기를 통해서 수경 시설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든 시설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판기를 추가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자판기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지도 함께 조사를 해주시면 논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 승인이 필요한 공간이 일단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도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시설로는 저희 미화 경비 휴게실 요게 이제 업체 선정과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주민 휴게실 두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사용 승인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업무 보고는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대표님들? 업무 보고? 예, 그럼 대표님. 그 지금 저 미화 분들 쓰시고 계신데 그 공간이 아주 새로 이제 쓰시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오픈이 지금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미화 경비 휴게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미 허가 완료 받았고요. 입대위에 사용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용 승인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원래 있던 휴게소를 원상 복구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업체들과의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본 안건으로 다루실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고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대의 의결만 있으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이라도 바로 승인하시면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사용 전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수대 물 있잖아요. 물은 이게 하루 쓰고 버리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회수 장치를 통해서 네. 이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감전주의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래쪽에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펌프를 통해서 이게 물이 썩지 않도록 순환되고 있습니다. 오염되면 어떻게 해요? 오염되면은 물을 이제 빼내고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새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주기가 따로 있나요? 별도 주기는 없고요.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빗물이 조금 오염을 많이 시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떠 다니는 쓰레기라든지 뭐 쓰레기 가지고 냄새가 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물익기,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뭐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물익기가 끼거나 혹은 이제 악취가 나거나 하면은 이거를 그런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조처를 취하려고 항상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번에 그 농구대 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농구대 거는 아직 컨택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체육 시설을 이제 분양하는 업체에도 좀 대리 판매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제가 지난번에 차선책으로 제안드렸던 나라장터에 뭐 물건으로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능동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시행 예정인가요? 물건의 처분은 또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다음 정기회의 때 준비를 한번 하도록 일단 저는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는 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원래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에 의한 재심의 요청 건에 의해서 지금 긴급 회의가 잡힌 사항이고요. 전 첫 번째로는 이제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진행권 저희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재심의 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하고 또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진행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앞전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조경 관련돼서 입찰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좀 싸게 주민들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최저가 입찰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입찰이 이제 너무나 덤핑으로 들어온 업체가 또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입찰이 무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하고 향후의 조경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호 안건 발의자께서 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경비 용역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감사님 마이크 쪽. 저희가 과거 회의 때 경비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자고 의결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내보냈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때 몇 년으로 의결을 했었죠? 2년 이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제가 좀 나눠드린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논의가 경비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통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자 했을 때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도움이 되는 사항 우선 배경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파트는 현재 SK 실더스랑 계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 만료가 이제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월 단위로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 만기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업체의 브리핑도 받았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이제 의견을 모으던 와중에 어떤 그 장충금 이슈로 인해서 재계약 대상에서 이분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역 업체를 그럼 입찰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했었고 그렇게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 통합 경비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통합 경비라는 말은 사실 경비업법에서는 없는 경비거든요.
인력 경비가 있고 기계 경비가 있고 시설 경비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통합 경비 이렇게 돼 갖고 쉴더스가 되게 장기간 이렇게 통째로 계약을 해 갖고 들어온 케이스긴 해요. 굉장히 좀 저는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우리는 익숙하니까 쉴더스가 정상이고 다른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통합 경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 아직까지 도입이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낼 때 통합 경비라는 식으로 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일반 경비가 이제 시스템 전자보안 정보통신 요거를 갖춘 업체랑 컨소로 들어올 수도 있게 오픈을 해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 좀 제안 드리고 싶고 저 이거 사 부분에서 5년간 요거는 오타입니다. 1년간으로 제가 썼어야 되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적격 심사하게 되는 어떤 요런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이제 입찰 공고문을 우리가 의결해서 요대로 입찰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께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용역이 됐든 공사가 됐든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먼저 입대위가 낙찰 방법에 대해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결을 하면 그 의결에 대해서 그 의결에 배치되는 공고는 나갈 수가 없고요. 일단 입찰 공고 자체가 그 공고가 나가면 이제 그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입대위가 구성이 되지 아니하거나 입대위에서 의결을 할 수가 없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공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낙찰 방법을 결정하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센터에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지금 받아 갖고 왔는데 맨 앞장에 그 회의 자료 맨 앞장에 보시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있어요. 선정 지침 제 첫 페이지에 4조 입찰의 방법, 7조 낙찰의 방법, 13조 적격심사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요 7조입니다. 7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허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낙찰 방법이 적격, 최저, 최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2항 한번 같이 보실게요. 2항.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격을 할 건지 최저를 할 건지 최고로 할 건지 이걸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사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4조 사항이 위에 있지요. 4조 사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7조로 돌아와서 7조 2항의 단서 조항을 보시면 다만 입주민 투표로 낙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관리 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원칙적인 해석은 일단은 입대위가 낙찰 방법을 의결을 하고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이라고 하는 건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택시에서는 우리 규약을 보고 너희 규약에는 5억이 넘는 금액이면 입대위의 의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민투표에 의해서 낙찰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오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오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의 질의를 지금 해나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택시에 그냥 한 일개 어떤 공무원의 오해석일 뿐이지
그 해석 자체가 법적으로 뭐 유권 해석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효과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대의가 낙찰 방법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합법적인 업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유가 있을까봐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한을 줄여서 1년으로 해서 우리가 낙찰 방법을 주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또 아파트의 가치를 가장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들이 끝까지 좀 악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는 규약 검토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대표님들 요새 규약 검토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서 규약 개정도 물론 이제 현재 시대에 맞게 해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입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재심의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감사님들을 대신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통합 경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의견 있으신 대표님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이번에 결정을 주민투표를 해라. 그전에는 지금까지 해온 거는 낙찰 방식 이런 걸 입대위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뭐 그렇게 결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그 5년 장기 계약과 관련돼서 이미 이 주무관들이 근무하기 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뭐 넘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만 재계약은 불가하다라는 이제 행정 지도가 있었고요.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그런 지도가 있어가지고 이전 소장님께서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 규약에 대한 오해석 부분인데요. 이거는 법제처나 뭐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아닌 주무관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피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될 사람이 답변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혹시 제가 더 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 저거 어차피 입찰 진행을 하려고 했던 입장인데 지금 그 시청에서 이렇게까지 주민투표를 갖다가 요구를 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아닙니다. 그냥 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계약 기간이 바뀌면 무슨 거기서 차이가 생기나요? 시청에서 지금 물론 오해석이기는 한데 시청에서요. 1년과 2년은 이제 저희가 워낙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또 뭐 잘못된 입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험 성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의도는 뭐 네, 1년 모르겠습니다. 의도한 거는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고 우선 뭐 2년 3년 하면 좋겠지만 일단 평택시에서 우리 아파트가 업체랑 장기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업체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또 교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2년을 해놓고 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경우 2년을 꼬박 또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파일럿 형태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해보고 마음에 들면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1년 제한을 드린 겁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그 지금 평택시 주무관이 그 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링턴 2단지 관리 규약을 그분이 지금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주황 그 어디죠? 저게 주황 그 저게 공동주택 지원센터나 아니면 국토부에 질의를 한번 올렸습니까? 답변은 답변이 평택시 주무관으로부터 왔어요. 다시 왔죠 이쪽으로. 네.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바로 거기서 이제 뭐 그 저쪽 어디로 저 세종시 거기서 답변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지자체로 다시 도돌이표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 회장님께서 법학과 네. 전문가이셔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에 국토부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올라갔던 내용이 다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답변은 이 답변이 아닌데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원도 가능합니다. 그 해당 주무관에 대해서. 네. 그걸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감사실에다 민원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아까 관리규약 그 내용을 오늘 또 뭐 정신이 없어서 잠깐 이제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을 내릴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만이라는 거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네, 하는 정확하게 건데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마치 그 진짜로 무슨 뭐 단서가 우선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네.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원칙을 규정을 했으면 그 원칙을 우선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원칙 즉 입대의의 의결 자체를 몰각시키는 이런 이상한 맞습니다. 법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치에도 타당하지가 않고 그 뭐 유권 해석도 아니고 정당한 해석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휘둘려 가지고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에 휘둘려서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정당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입대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배치받아 왔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주무관이 우리가 국토부나 이런 그 기관들을 통해서 다시 유권 해석을 질의를 했을 때는 진짜로 그 국토부나 이런 그 중앙 그 센터에서 담당하는 그 거기에 주무관이 이거를 내려줘야 되는데 유권 해석을 똑같은 그 주무관한테 다시 이제 내려온다는 이 행정 처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항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동일한 사항이 나오기는 관리규약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관리규약을 그 보고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게 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시청에서 그걸 똑같이 검토를 하고 그 우리한테만 그러지는 않을까? 우리한테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네. 이번 케이스는 우리한테만 그러면 이상한 더더욱이,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우리한테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민원이 많고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자꾸,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누구는 찾아와서 이게 맞다, 누군 찾아와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민원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뭐 하나라도 잘못 걸리면 이렇게 좀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 없습니다. 우선은 그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관리 규약이 또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일개 평택시 그 주택가 주무관이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내려서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네, 잘못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행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1년 정도 그 장기간도 아니고 또 파일럿으로 이렇게 시행해 보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돼서 딜레이 될 상황을 우려해서 그 좀 보호 장치로 지금 규약 개정까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규약 개정은 그거 말고도 당연히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울러서 추가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장님 1년 계약이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뭐 7억 8천 정도? 그때 5억이 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금액도 기간은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이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관은 똑같이 또 지금처럼 똑같은 예, 공문이 왔어요? 아닙니다. 공문이 온 건 아니고요. 예, 전화로? 이거는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법제처에 민원 24로 접수를 했는데 이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 대상을 법제처로 하다 보니까 법제처 산하 기관은 되는데 행정 산하 기관은 기피 신청이 불가능해서 제가 셀렉을 못한 거, 선택을 못한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 신청을 뭐 회장님도 하시겠지만 저도 별도로 진행을 한다면은 평택시 주무관은 이제 기피 신청을 같이 할 예정.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저기 그 평택시 주무관이 네. 우리한테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공문을 보냈냐? 별도 공문은 정 소장님이 계실 때 재계약과 관련된 지도만 행정 지도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오기는 왔네. 그건 재계약 관련된 거예요. 네. SK 재계- 쉴더스랑 재계약이 재계약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이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네, 아니라고 아닙니다. 봅니다. 그거는 네, 이제 네. 안 왔고요.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고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의결을 해서 우리가 의결한 대로 공고가 나가고 이 공고대로 입찰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좋은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일단은 그 일반 경비 플러스 그 정보 전자보안 이런 쪽까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컨소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네,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참가 자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하다가 생각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하거나 빼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고 특별한 질문이나 이견 있으시면 네 말씀하세요. 여기 입찰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없는데 아 이제 생략을 하시는 건가요? 절차상. 아니요. 그건 현장 아니고 설명. 필요하죠 현장 설명회가.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도 좀 넣는 걸로. 그럼 좋은 추가를- 지적이셨네. 제가 좀 빠뜨렸나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존하고 다르게 네. 기존에는 이제 시스템 경비였는데 앞으로 이제 대표에서 가고자 하시는 거는 일반 경비 플러스 네. 전자 정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네네. 건조 네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현장 설명회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서에 보면은 사업 설명회도 있거든요. 네. 그게 보통 적격 심사로 할 경우에 심사 전에 사업 설명회를 보는데 네. 그 아니- 부분이 또 빠졌나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업 계획서 제출로 그 저기 가름하실 건지 네. 아니면은 음. 직접 사업 계획서 PPT 를 보시죠. 내용을 오히려 우리가 검토하시는 게 이 업체는 지금 앞으로 이 그 경비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직접 사업 계획서 설명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서면으로 저기 심사를 제가 볼 하는 게 때는 나을까요? 서면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이신가요? 뭐 업체가 온다고 하면 다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음. 예, 예. 현장 설명에 뭐 참석 업체에 한해서 뭐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지 네. 아,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장 설명에 오셔야지만 입찰 참가하실 수 있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야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업체들은 이게 좀 뭔가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컨소로 들어올 업체의 경우는 좀 PPT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계획서로 가름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 지금 일반 경비 플러스 그다음에 전자 정보 플러스 건소 뭐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명확하게 써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고 그럼 대표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질의도 좀 충분히 해야 그래, 된다고 그것도 뭐,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건 그 제 생각이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서면만 봐서 음, 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다음에 서면에 미처 기재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죠. 반응을 하는 걸 봐서 준비가 됐는데 안 쓴 건지 아예 계획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적격 심사일 경우 지금 네. 적격 심사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그 심사위원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심사위원을요. 왜냐하면 근데 뭐 이게 소장님 사업 그러니까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일 경우는 당연히 대표님들 플러스 입주민이 될 텐데 그거는 이거는 선정 지침에 나와 있어요. 네. 그 적격 심사 위원은 대표 회의 플러스 뭐 관리소장 플러스 입주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 몇 분이 하실 건지도 네. 같이 선정 결정해 지침에 주시면. 나와 있어요.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침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적격 심사로 가실 때 일정 맞으신 대표님들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맞습니다. 그다음 입주민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거 10억 10억 좀 낮지 않나요? 네. 좀 낮은가요? 좀 낮은가요? 근데 이게 일반 경비인 상태에서 컨소로 오는 업체들은 자본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어쩔 이거 수 없네요. 자본금으로 제한을 해놓으면은 너무 못 예, 통합 경비밖에 못 들어와요. 아. 예,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15으로 결정하시는 저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표님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이거 몇 세대 뭐 몇 개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십니까? 10억 1000세대 5개 뭐 이 정도로 써놨거든요. 더 높이시고 싶으시면 더 높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1000세대 5개 좀 약한가요? 1500으로 진짜? 할까요? 1500으로 올릴 거면 3개 이상 뭐 이렇게 3개? 그렇게 큰 단지가 잘 없죠. 많이 없으니까 네. 1500세대를 그냥 1000세대로 할까요? 3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 3천 세대가 최근에 와서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2천, 3천 이렇게 3천 세대 넘는 그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거의 예,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대단지 아파트를 요즘은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0세대 저는 1000세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괜찮으실 것 같다는 네. 의견이시고 대표님 2천. 2000 아, 세대 오히려 너무 세지 않을까요? 우리 아파트도 큰데 아니 2000세대 5개 정도 하려면은 거의 독점 기업인데요. 좀 그냥 그게 네 일단은 좀 의견 퀄리티도 있을 것 같고 나름의 그 업체가 좀 잘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정도 선도. 근데 이게 1000세대 규모면은 정문, 후문 정도 문 네. 2개 있는 네. 아파트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문, 중문, 후문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정문, 중문, 후문. 후문. 네, 문 근데 세 개. 지금 이제 통합 경비를 도입하면서 중문에 상시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은 1000세대는 좀 너무 적은 세대인 것 같아요. 네. 1500세대도 정문 후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이 커버하는 세대 수가 좀 늘어나면은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1000세대 5개를 한다고 해서 1500세대, 2000세대 안 하는 업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특수성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00세대면 5개 정도. 지금 부장님 말씀은 2000세대를 아니 저는 1500세대 정도 고려를 하는데 뭐 3개에서 5개 정도를 해야 좀 이제 규모 있는 직원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 5년간이니까 네. 이게 올해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네. 한데. 좀 최근 퀄리티 있는 5년, 업체로 최근 출연해요. 5년간 네네. 최근 5년간 1500세대 5개 이상 요 정도로 실적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뭐 반대? 1500세대면 네. 그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그 또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많이 있나요? 근데 이게 여기 평택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국 네. 전국 대상이니까요. 전국이니까. 지금 여기 평택만 해도 2000세대 아파트가 5개는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자본금이 일단 10억으로 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업체, 좀 잘하는 업체면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2000세대에서 5개 단지가 좀 많은 것 같으면 3개 단지 정도. 아 2000세대 네, 3개 단지 5년간. 정도로. 그 정도 하면 그것도 네.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대단지들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그죠. 예. 2000세대. 네, 근데 2000세대에 좋은 것 같습니다. 3개 단지 이상.
이게 단지 규모에 따라서 민원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 교육이 조금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뭐 경비는 아니지만 청소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분리수거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 효성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분리수거장이에요. 다른 아파트들은 몇 개 동이 한 군데 모으는 형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효성이라는 다른 곳에 지어진 아파트를 이제 관리해본 업체라면은 노하우가 있겠죠. 여기서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마더는 일반 경비가 들어올 거예요. 정보통신업자들을 데리고. 근데 보통 정보통신업자들은 커요, 사이즈가. 근데 마더는 작죠. 이게 누구의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그러네. 되거든요. 자본금 10억 정도 되는 일반 경비 업체가 전문적인 정보통신 업체를 끼고 들어오는데 정보통신 업체는 2,000세대 넘는 거는 정말 우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본금 10억인 데가 컨소로 어딘가를 들어간다. 근데 2,000세대 이상을 5개 한다. 그거는 좀 쉽지도 않은 얘기고. 그래서 이거 누구의 실적이냐.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경비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의 실적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걸까요? 예, 예. 그럼 그거를 좀 달아줘야 업체들이 네. 이견이 없이 맞습니다. 예. 그럼 컨소로 하는 경우에 둘 중에 누구의 실적이어도 상관이 없음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조건이 의미가 있나 요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그럼 큰 업체를 그렇죠. 해본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아무 업체나 선정은 안 하겠죠. 이 업체 경력이라든지 또는 그 과태료를 물었던 어떤 이런 거라든지 분쟁이 있었던 어떤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합산으로 하시는 건 어떠신지. 마더랑 컨소랑 다 합산으로. 행정처분 확인서는 그 필수 네, 조건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 업체 다 내는 걸로. 아 그럼 행정처분 합산으로. 네네네. 네. 그다음 이게 만약에 첫 번째에 이제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됐을 경우에 가격을 좀 낮추기도 하잖아요. 아니 가격이 아니 조건을. 두 번째 조건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또 낼지 아니면 조금 유찰 시. 편하게 낼지. 네. 아닙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원래 네. 한번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1차에서 이제 하셨으면은 유찰이 되면 재공고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대로 나가나요? 근데 지난번에는 왜 정 소장님이 왜 조금 조건을 다운시켜가지고 내는 걸 한 번에 의결을 했을까요? 그렇게도 하셨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한 경쟁에서 뭐 제한 조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조건이었어요. 예.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변경- 다른 건 안 되죠. 금액을 네네. 아니죠. 금액은 금액이 아니죠. 아니라 네. 자본금 규모라든가 자본금. 실적이라든가 예, 요거를 그런 좀 것들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화를 안 된다고 변동이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완화했었는데 지금- 10억, 7억 이렇게 그죠? 예, 네. 제한 경쟁에서 네. 중요한 게 이제 무슨 그 일반 경쟁인지 제한 경쟁인지 아니면 적격 심사제인지 네네. 그 세 가지가 우선 타이틀이 중요하고요. 제한 경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본금 지금 회장님 네네네. 말씀하시는 부분 네네. 그거는 완화가 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제한 경쟁이 아니고 적격 심사죠. 심사니까 그대로 나가는 게 맞다. 음. 그 말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1년짜리 네 1년 1년. 네. 그리고 2,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세계 3개 단지 단지, 이상, 네. 자본금 10억 이상. 최근 5년간이고요. 네. 행정처분 두 업체 합산. 네. 네. 현장 설명회 사업, 현장 설명이요. 네. 사업 설명회 요거 다 하는 걸로. 현장 설명이요, 사업 설명. 네. 지금
제 기억에는 전자 입찰로 진행되고 나서 개찰이 주말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주말 심사 자체는 주말에 가능한가요? 주말이 끼면 평일로 아마 이렇게 저거 되는 걸로 알고 그죠. 이 전자 입찰이 되고 나서 평일 저녁에 진행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개 개찰날 사업 설명회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사업 설명회를 그쵸. 듣고 나서 네. 심사를 하시는데 이게 평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날짜를 잘 미리 좀 지정을 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입찰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현장선. 날짜를 오늘 꼭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정해도 될까요? 날짜는 회장님 이게 이제 그 입찰의 방법, 네.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결을 하셔서 입찰을 올릴 때 K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현장 설명의 일시가 매치에 따라서 그렇죠. 자동으로 좀 정해지는 게 이 있죠. 변경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기서 딱 못을 박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조건으로 일단 그렇죠. 우리가 조건에 대해서만 의결을 오늘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일자는 이제 그 K 아파트에 업로드하면서 이제 네네네. 여기 이제 자동으로 결정되는 예, 걸로. 정해지면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조율을 하셔야 돼요. 보고를 드리고 네. 집행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조건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하시고 바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고 정리된 내용은 일단은 공동수급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 현장 설명회 할 거고 사업 설명회도 할 거고 적격 심사제 최고 득점 업자가 낙찰되는 것으로 하고 또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10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적은 2,000세대 세개 단지 5년 이내에 실적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처분 등은 전부 합산하는 것으로 하고 자본금은 마더 기준이죠. 그렇죠? 자본금은 네. 10억은 마더 업체 기준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입찰 공고가 나갔으면 하는데 거수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님들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원의 찬성으로 요 조건 방금 말씀드린 요 조건으로 통합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도 경비 업체 선정 입찰이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의결했던 내용과 다르게 1년으로 해서 다시 입찰 공고를 내보냈으면 합니다. 네, 요거는 경비랑 마찬가지의 사유고요. 청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다음에 좀 지금 계류 중인 어떤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도 역시 동일한 건이고요. 이것 우리가 같이 같은 날 의결했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참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을 제가 한번 여러 업체들이나 뭐 예시 같은 것들 관련 법령 같은 것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 인원이랑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자세히는 몰라서 기존에 있는 계약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가 자격은 이제 자본금 15억 이 정도 제한 드렸고 그다음에
1500세대 5개 단지 이상 정도의 실적 제가 그냥 우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설명에 여기다가는 넣어놨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위생교육 이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출 서류에 이제 파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10대 이상 뭐 이런 것들 하고 자는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요건데 요걸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좀 전에 건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지금도 청소 인원이 30명인가요? 현재 28명에 커뮤니티에 2명 외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외주 아니고 그 네, 인원 돌린 그게 포함입니다. 네, 포함. 그러면 근데 그거 이제 계약의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는 건 똑같이 현재 또 30명이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커뮤니티가 운영 전에 계약했던 인원이에요. 그렇죠. 옛날 거 보고 만든 이것도 거라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업무 보고 드렸던 거랑 겹쳐지는 내용이 뭐냐면 커뮤니티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된 형태가 지금까지 인원이 결정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커뮤니티와 관련된 운영의 형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까지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계약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인원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업무를 하실 때? 커뮤니티에서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제안드리기로 했던 나머지 시설 승인, 주민 휴게실이죠. 이거를 사용 승인을 받고 실제로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이걸 관리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인원 요청은 필수로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인원이 청소 영역 인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까지는 지금 미리 걱정할 건 아니고 그때 그렇죠. 가서 이제 수정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기존 우선은 안을 30명으로 내는 네.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더 해주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아무래도 올라가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통과하신 예산을 추경을 크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늘리려면. 네, 그래서 일단은 1년이잖아요. 네, 1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커뮤니티 운영 형태를 결정을 하시면서 차년도를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저희가 실행을 할 때 부담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또 추가 의견 있으신지? 계약할 때 뭐 이런 거 가변적으로 좀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은 없나요? 염두에 두시고 뭐 특약 사항이 하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인력이 변동이 되면 계약서는 수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뭐 계약 당사자는 저희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요청 승인 없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기 그건 때문에 맞죠. 이런 여지에 대해서는 뭐 구두로라도 전달하거나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제 뭐 계약 내용은 입찰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안 돼요. 네, 똑같아야 됩니다. 자본금도 요 정도면 어떻게 괜찮으신지. 좀 청소업체는 좀 큰데 그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요 정도로 올려놨었는데 그쵸? 변동사항 없으시죠? 자본금 규모는? 실적 규모는 또 어떻게? 지난번 청소 자본금 얼마였었어요? 10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5억. 네, 더 올려놨습니다. 네, 올라. 더 좋은데 올리라고. 그리고 네. 커뮤니티 여기 4명 나온 게 이게 지금 2명이잖아요. 네, 현재 네. 2명이요. 근데 하나만 더 충원하기로. 5명? 좋겠다고. 그것도 제안이었는데요. 네. 오늘 결정해 주시면은 뭐 나중에 예산은 추경하면 되니까요. 논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명으로 지금 의견 내신 거죠? 커뮤니티 5명? 네. 그 재활용 그 수거장이요. 그 부분은 좀
넣으면 좀 이런데 좀 외곽이요? 예, 너무 작을까요? 우리 아, 지금 외곽. 지금 동마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화 업체에서 나중에 또 힘들어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스펙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스 저 접는 것도 접는, 예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를 해야 되려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입찰 내용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예, 나중에 이제 소장이나 이제 그 관리부장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시를 해야죠. 이거는 지시- 계약 내용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소장님 얘기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박스 그걸 접는다 이 말이야? 박스째 그냥 내놓으니까 이걸 접어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나도 여러 번 봤지만 청소하는 아주머니 옷 입었잖아. 와서 박스를 접어서 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219동인데 거기 막 접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모양이야 그게. 시키지 않고는 청소만 하는데 그걸 와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주민들이 접어서 내놔야 원칙이지. 근데 그게 예. 잘 안 되니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안 하십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접어서 안 내놓으십니다. 그냥 바쁜데 언제 그걸 접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화는 왜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죠?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접고 있더라고. 맞아요.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청소하는데 청소나 같은 거죠. 쓸고 닦고. 그래서 뭐 다른데 뭐 단지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경비가 지금 아까 그 시스템 경비로 해서 뭐 10분밖에 없다 보니까 저걸 한데 다른 데는 경비분들이 이걸 접어줘요. 맞아. 지금도 경비분들이 20명, 24명 이렇게 이제 포진이 돼 있으니까. 주말에 음식물 처리기 처리해주고 계시고요. 예, 협조를 잘 하고 계십니다. 경비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미화원들이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건데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교육을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하고요. 그걸 먼저 해봐야 되고 인원 보강은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외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커뮤니티 시설 쪽으로 지금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때 같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혼선이 있는 게 보통 동별 초소가 있는 아파트들은 동별마다 그 분리수거장이 있고 그 네. 동별 초소 담당하시는 분이 하세요. 경비분. 우리 같은 경우에 동별 초소가 일단 없고요. 네. 네, 외곽은 외곽대로 또 내부는 내부대로 이렇게 좀 크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게 누구의 소관사항인가 이걸 좀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그거는 계약 내용에서 협의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5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허 대표님 의견 있으셨고 1년 기간은 일단은 우리가 파일럿으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본금 15억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적도 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출 서류에서 아하고 자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거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업체가 와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기술 인력, 그러니까 위생 교육이라도 확실하게 이수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좀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넣었고요. 또 그 우리 또 저기 청소하는 기계 뭐 탑승식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를 한 건데 이견이 있으신 분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이라고 쓰셨는데 뭐 너무 네. 많지 않은가요? 너무 많아요. 그럼 몇 대로 좀 줄여볼까요? 이거 8대? 현재 몇 대 있는 거예요? 청소. 갖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청소.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탑승식이 2대고요.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주식이 1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회장님 얘기는 10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본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체. 배치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보유. 네, 보유. 왜냐면 네, 이거를 네, 네. 렌탈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거고요.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 뭐 네. 렌탈료 내야 된다 그러고 또 네. 이러면 또 렌탈의 경우는 저희가 조금 뭐 비수기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회수해 가기도 합니다. 뭐 교체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저희가 장비 활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제한은 뭐 규모 분사해서 제한은 네 괜찮을 보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업체가 왔었는데 아, 그때도 네.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청소차 있냐, 청소차 있으면 갖고 올 수 있냐 뭐 맞아.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때 세냈어요. 약간 청소차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없다. 아파트에 청소차 있는 거 써야 된다. 약간 그렇게 다 그분들이 답변을 하셨던 것 지금 같아가지고. 그때 세대 정도 부른다 그랬어요. 그 세대도 그래요? 그래도 본사가 보유하는 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 않아요? 업체들이 네. 많아요. 청소 업체요. 청소 업체들은 많죠. 엄청 아니, 많아요. 왜냐면은 청소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면 우리 있는 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옆도 가고 저기도 이 아파트 저기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비를 많이 갖고 네,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여기저기 동시에 청소를 동시에 하려면 똑같이 100대 굴리면서 빌려와가지고 내주듯이 가져와서 많이 있으면은 또 여기서 가져가고. 정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뭐 업체들도 있습니다. 갈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몇 대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업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좀 줄여볼까요? 이거는 직접적이지 여기 저희가 않나요? 여기 기계 청소차가 2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 정도는 해보고 안 들어오면 뭐 나중에 또 줄여가지고 한번 또 입찰을 내야죠.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소 잘 하려면. 갖고 있는 게 10대를 갖고 좋죠,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게 10대 당연히 이상이 좋은데. 없다. 근데 제가 이 보유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업체들이 보통 몇 개씩 갖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만약에 이게 대형 업체들도 10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네.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현설에서 과도한 이거 수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제한. 아니요. 논의를 현설에서는 수정 못하죠. 네, 입찰 공고 내용은 수정.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줄일까요? 지금 몇 이와 대까지? 쪽에서 쓰고 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청소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6대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파트 거예요. 미화 업체에서 가지고 미화 업체 업체 거예요. 거입니다 지금. 그러면 몇 대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업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배정을 하세요. 예. 그럼 적어도 2대. 왜냐면 저희가 이 예. 기계 2명을 여기에 넣었으니까. 지금 근데 2대인가요?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는 서류로 판독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 대수 그 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한 게. 장비 보유됐어요. 네네. 그럼 6대 어떠세요? 새 아파트를 동시에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2대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근데 6대 장비를 갖다가 필요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 청소할 때 그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예 부장님 아예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지금 업체는 여기에 두고 충전까지 하고 충전하고. 한 번도 빼간 적은 없습니다. 빼간 적은 수리 때문에 없고. 빼간 적은 있어요. 요거는 근데 계약할 때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요? 청소차 탑승식 2대, 자주식 1대 제공. 제공으로 그냥 계약 조건에다 넣는 게 맞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마 저희 계약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저거는 합니까? 그 지하 주차장 청소 뭐 상반기 하반기 한번? 그다음에 지금 계단 청소 한번? 아무래도 그 부분이 계약서에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 아파트는 뭐 소장님이 아직 지하 주차장까지는 다 전체를 돌아보진 못하셨겠지만 엄청 넓죠. 엄청 넓은데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그래서 편이다. 그래도 청소는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맞죠. 오히려 지하 주차장 물 청소보다는 그냥 이거 여기 뭐 필로티 지역의 담배 흡연 구역 청소를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 주민들. 청소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 청소가 어디가 필요하냐면 램프 구간. 램프 구간이 저희 브러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프 구간에 이제 물 청소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 그다음에 중앙 계단 이렇게 외부 시설에 그래서 네. 입찰 요청을 하고 내용의 있습니다. 그 라번에 네. 청소 그 범위에다가 네.
그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네. 청소 네네. 범위에 네. 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필로티 천정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로티 여름 지나면 거미줄, 거미줄하고 말파이들이 확 꺼멓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건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그 당연히 안 됐어요. 저희가 여기 그 2층 높이의 필로티들이 좀 있어가지고 2층 높이면은 네, 한 6m 6m 정도 됩니다. 그런 몇 동이 예, 조금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6m 이상 청소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 그래서 그럼 리프트를 써야 그걸 청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대여까지 이제 저희가 요청을 이제 할 찰나에 조금 여러 격동의 시기를 지나오는 바람에 이번 업체랑은 좀 잘 해가지고 요청하신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210동에 계시는데 210동이 1층이 전체 다 필로티예요. 그거는 이제 특약사항으로 좀 추가 가능한 아, 부분이잖아요. 아마 그 여기 정도까지 계절성 청소에 네.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그 필로티 네.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그러면은 리프트를 당일날 뭐 임대를 하든지 네.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명시를 해서 네. 입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같이 넣으시라. 네네네. 그 근데 업무 여기 범위. 필로티는 각동 출입구에 해당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좀 음, 현장 설명을 할 때 네. 내용을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동 출입구라고 네, 하면 제가 좀 적어놓을게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기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예. 필로티는 네. 따로 그래서 요거는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구에 필로티가 포함되는 걸로 제가 예. 꼭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업무 내용이 계절성 네, 청소 그 저기 말씀하시는 물청소 물청소. 내지는 물청소. 예, 물청소 내지는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 전체 음, 예, 예. 물이 필요한 곳은 물로 청소하고 네. 예, 또 아까 부장님 말씀하시던 뭐 어디 아까 네, 저희 여기 램프. 램프요. 네, 음, 램프 지하 주차장 램프고요. 저희가 램프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는 탑승식이 6대 정도 하고 자주식이 한 2대 정도 보유하는 걸로 바꿀까요? 그러면? 보유로 좀 낮출까요? 네, 보유율을. 그러면 그래서 탑승식이 6대, 음, 자주식? 자주식 한 몇 대 있으면 한 4대 있으면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보유를 하면 우리 아파트에 배당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은 다 아마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 인원은 총 30명인데 커뮤니티가 5명이면 총 원이 31명으로 해야 될까요? 총 원에서 아니면은 다른 데서 줄이게 되나요? 미화원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인원이 31명이 되겠네요. 네. 네, 총 인원 31명에 커뮤니티 5명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동 출입구에 필로티 포함이고 청소 범위에 전체 물 청소 등 이거 계절별 청소도 좀 포함이 되고 램프 구역도 이게 현설 때든 언제든 명시가 돼서 계약서에다가도 명시가 돼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업체로 하고 그다음에 5년간 1,500세대 5개 단지 이 정도의 실적을 요청을 하고 또 현장 설명회 하고 이게 또 저희가 적격 심사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사업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사업 설명회 진행하고 제출 서류에 그 기술 인력 그 교육 증빙 서류하고 장비 증빙 서류 요것들도 추가해서 공고가 나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대표님께서는 거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원의 찬성으로 요 공고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딱히 뭐 국내 외국인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내국인 외국인이요. 네. 아 인력이요. 차별 금지. 거의 우리는 근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 하실 것 같은데 그 본사가 업무가 마비가 됐음에도 충실히 해주신 분들이라 뭐 그-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사랑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네. 거지 지금 인력은 문제가 없다고 듣긴 예,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래도 월급 2달치 안 받고 버텨주셔가지고 서비스가 좀 잘 이루어졌는데 물론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체가 필요한 인원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업체랑 소장님이랑 조율할 상의해서.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예, 조율 가능합니다. 내국인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는 다 내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층은 뭐 이렇게 연령대는 저희가 그 70대 초반까지는 지금 근무 중이신데요. 주변에서 잘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70대에서 이제 관두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70대 중반 이상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용업체 입찰 공고가 되면은 현재 일하는 사람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남아 있는 게 저희 입주민한테도 유리하고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인원들이 지금 현재 그 본사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 우리가 종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이제 그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는 이 인원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요청을 한다 해서 그렇긴 합니다. 예, 네. 그냥 남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예, 예. 그럼 우리는 다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네 그럴 수 입찰 공고하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은 새로운 인원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걸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새로 오게 되면 맞아요. 기존에는 다 국내인이었는데 예, 예, 예. 새로 오게 되면 속된 말로 뭐 중국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몽골 사람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근데 그것까지 이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제안하기는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올게 그럼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걱정이네.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다. 그럼 고용승계율을 정해서 60% 이상 고용승계 하는 걸 조건으로 달 수도 있지 않나요? 계약할 때. 그렇죠. 근데 고용승계는 일괄승계이기 때문에 일괄승계인가요? 불분승계는 업체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만하고 이제 가는 업체가 그걸 아마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시군요. 가는 마당에 인원을 주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겠죠. 모시고. 뭐 일단은 한번 얘기는 해봐야지. 예. 그렇죠. 예. 그 최대한 현장에 어려움이 충실하게 예, 없도록 업무를 충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몇 분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설명할 때 현설 때 잘 얘기를 듣고 네. 네, 현설이 아니라 사업 설명회 해서 우리 저기 적격 심사 할 때 어떻게 인원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세우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그 GMB 같은 경우는 평택의 현장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데려갈 수 있는 현실성은 좀 없기는 한데 현장이 하나라고요. 예. 우리 하나?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있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데가 천안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을 데리고 그쪽에 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본사 주소는 본사 주소가 GMB 가 서울 쪽입니다. 서울. 네. 그럼 평택 현장은 우리 해링턴 하나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요 언제나 사람을 쓸 때는 지역 사람을 쓰는 거 아니야? 네, 현장 거의 그렇죠. 현장에서 섭외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미화 여사님들 이분들은 외곽이 몇 명이죠? 외곽이 현재 4명. 4명? 네. 남자분? 네. 남자 4명? 네. 그러면 이분들을 그 지금 GMB에서 제공을 할 때
안성이나 이 평택에 있는 분들 채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장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겠네요. 큰 이 어려움 동네는 평택은 현장 채용이 좀 비교적 쉽다 그러더라고요. 교통이 여기가 좋아서. 네. 네. 특히 여기가 이제 버스 노선이 2개 정도 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 블럭 걸으면은 이제 평택이랑 안성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노선 버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자, 이거 안건 끝났죠? 네. 우리 이제 다 의결했죠? 두드리시면 아직 안 두드렸나요?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렸나요? 아, 두드렸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안건 요거 좀 발의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소장님 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 6차 3호 의안입니다. 낙찰 포기에 따른 조경 관련 논의와 입찰 진행 건입니다. 의결 주문 단지 내 조경 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조경 계획 시행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번에 입찰 진행했던 전정 작업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 시행을 위해서 새로운 업체 선정이 필요하고요. 일반 경쟁 최저가 낙찰의 경우 경쟁 과열로 인해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낙찰 포기 사례가 발생된 만큼 제한 경쟁으로 진행하도록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최저가가 아니고 뭐 적격 심사도 가능하고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최저가를 하셔도 되지만 좀 이제 적절한 형태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번과 같고요. 대신에 이쪽 업체가 이제 핑계를 댄 부분이 지금은 전정 작업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뭐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핑계였기 때문에 다시 전정 작업을 내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고요. 이제 업체들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연간 조경 관리로 이제 좀 입찰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간 자료를 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관리 내용을 우선 이 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기계 예초, 인력 제초, 교목전지, 관목전지, 소나무전지인데 소나무전지가 보통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그 어느 정도는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될 작업들이 상당수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연관리 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전지를 먼저 의결을 했던 이유는 워낙 죽은 것이 많고 지저분하고 좀 시급했고 그래서 시기상 빨리 잘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전지 부분을 입찰을 했던 건데 그게 입찰이 좀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전지 시기도 좀 늦춰졌고 그 나무를 또 아무 때나 또 나무 컨디션에 따라서 잘라야 되는 시기가 있고 자르면 안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그러니까 연관리로 지금 진행을 하시면 어떤가.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는 뭐 입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이 관리사항 요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업무 사항이 이렇게 좀 포함돼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소나무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리프티 뭐 이런 거 갖고 안 돼서 고소 작업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네. 그래서 그거를 그다음에 2.5톤 이게 아니면 또 안 된다네. 이거보다 적은 게 되면은 고소 사다리가 못 올라간대요. 그 못 버틴대요. 그 높이를. 그래갖고 2.5톤 이상 보유한 업체 요거는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넣었던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의 마 부분입니다. 마 부분. 이 고소 작업차 2.5톤 이상 요거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소나무가 좀 희한하게 잘리는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왜냐하면 좀 서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 옆에 그 소나무가 있는 거 보면 멋있는데 이런 거 좀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실적 같은 거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관리 주체와의 분쟁 여부 같은 것들도 제가 좀 임의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우리가 조정해서 또 입찰 공고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제한 뭐 이렇게 제한 최저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것도 적격 심사로 하는 게 그렇죠?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격 심사로. 최저가에 한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니까 네. 최저가는 빼고 또 3천 들어오면 어떡해. 영원히 적용을 못하는 수가 생기니까 그럼 낙찰은 그러면은 제한 적격 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격 심사제로 바꾸는 것으로 하시고 계약 기간은 제가 그 소나무 전지목 매년 하는 게 아니라서 뭐 2년 한다 업체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2년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기탄 없이 좀 의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그냥 한 업체한테 좀 맡겨보는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1년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또 스타일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자라는 거는 이 청소 경비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한 번 정해서 한 최소 2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나무 생육 상태도 좀 다 다르고 해서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단지 제 생각에도 이 단지 나무 수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될 만하면 이제 계약이 끝나고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은 이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특성들을 이제 우리 단지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한 뭐 2년 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연관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물론 이렇게 관리 내용을 제가 다 포함시켜서 써놓긴 했습니다만 또 추가로 기대하는 게 굴치하고 식재 부분인데 우리가 따로 이걸 용역을 입찰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여기에는 우리가 필로티라서 뭐 뿌리 깊은 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뭐 일조량이 어때서 어떤 나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컨설팅을 좀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자꾸 죽어나가서 자꾸 굴치해야 되는 낭비는 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연관리 업체의 서비스를 좀 풀로 한 2년 동안 받아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나 오버되는 부분들은 그때 조정해 나가도 늦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게 그 네. 입찰 내용 밑에 표가 네, 지금 이거를 다 연구관리로 이제 이 부분까지 넣겠다는 거죠. 이 항목을 다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대표님. 그 뭐 비료 언제 주냐 뭐 이런 거 저한테도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부분은 다 넣어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소나무 전지 뭐 이렇게 넣느니 같이 들어가는 게 괜찮긴 한데요. 그렇죠. 저는 계약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예를 들어서 조경업체를 뭐 5년을 장기 계약을 한다거나 하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2년이나 1년이나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 받을 때는 그 업체가 3년을 제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1년은 수영 잡는 데 시간이 다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재를 이식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식할 부분을 이식을 통해서 조금 이제 하고 또 죽은 거 굴치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다 하고 나면은 첫 해에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세 번째 해가 제일 이득을 보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으로 하면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2등분 되는 거고 네. 3년을 하면은 전체 비용이 3등분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은 들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3년이 좀 유리할 수 있다는 3년이 말씀이신 저희 거죠?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제안을 성실히만 해준다면은 3년 동안 받으면은 지금 이제 저희 중앙공원에 있는 잔디 죽은 것들도 이제 보식도 좀 많이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때보다 비용이 많이 이게 훨씬 더-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연관리로 바로. 조 대표님 확실히 이런 쪽으로 그러시네요. 조예가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2년 하실 그러네요. 거면 차라리 3년을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일 것 좋은 같습니다.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년이나 2년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또 틀려지지만 근데 우선 이 비용이 우선 뭐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우선 계약을 할 때 이 그렇죠. 비용 부담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우선 뭐 일하는 만큼 그때 주겠. 근데 뭐 좀 저도 많이 연간으로 망설여지네요. 나눠서 나가게 되죠. 음.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뭐 할부 기열이 36개월로 늘어나는 게 할부 계약은 안 돼요.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예전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단지들이 이제 장충금이 많이 적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 이제 할부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와서 국토부에서 이제 입주민에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안 된다. 아예 아. 못을 박아놨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할부는 어쨌든 간에 부채 안 됩니다. 계약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몇 월경에 무슨 작업을 한다. 그 작업한 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상관은 그렇죠. 없- 성과 재는 없는 건 거죠. 또 별개의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초 연간 작업을 계약이니까요. 계약할 때 그거는 예 계약 내용이고요. 예, 예. 그럼 기간은 3년 의견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현장 3년? 설명 때 그때 뭐 얘기 듣고 하면 안 될까? 현장 설명회 때 얘기를 근데 우리가 하는 거라서 이거 공고문은 먼저 나가야 네. 되니까요. 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장 설명이 달라질 겁니다. 2년, 3년. 현장 설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부장님이나 뭐 이렇게 시설 하시는 분들이 업체들한테 우리 아파트 사정 얘기해 주는 게 현장 설명회라서 사업 설명회. 네, 사업 설명회 때 듣는. 네. 3년으로 내보내면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까요? 제가 봤을 땐 좀 큰 업체일수록 장기간의 공사를 선호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으로 잘라서 2년 말씀드렸던 거. 정말 잘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잘 뽑으셔야죠. 대표님들이. 심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사 조건 표는 뭐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 정도면은 삼성물산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제가 에버랜드 너무 유치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삼성물산이 이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견적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견적비를 딜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누락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그 조경업체 예, 맞습니다. 아파트 조경을 지금 또 뛰어들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에버랜드 쪽 이제 큰 시설만 하다가 현재 공동주택 조경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서 조경을 만지면 아파트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유명한 들었죠.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적격 심사하실 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본인들 업체 어필들을 하거든요. 네. 이제 사업 설명회 얘기하셨는데 사업 설명회 때 저희가 애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맡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성의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회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명. 그렇죠. 지명 경쟁. 삼성물산 뭐 예를 들어 뭐 대구물산 이런 식으로 큰 해서 업체만 지명을 예, 해가지고 들어올 수 해서 있게. 그 경쟁 그 입찰도 있어요. 그거는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지명 좋은 경쟁 제안이신 것 입찰이 같아요. 지명 경쟁 입찰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음. 일단은 입찰의 방식이거든요. 음. 입찰의 방식인데 근데 지명 경쟁이라고 해도 저희가 한 번도 업체 저도 정보를 알지를 못하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일단은 입찰 방법은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명해서 네네네. 3개 업체 이상일 거예요 아마. 음. 예. 저도
예, 형태로만 보긴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한 적은 해볼까요? 없어요. 안 온다면 끝인 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그쵸. 예. 안 온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야 아 그러면 되고. 좀 위험 부담이 크니까 일단은 적격 심사제로 해서 제한 하는 걸로 경쟁으로 하고 가시죠. 예. 그러면 삼성물산이 들어올 걸 노리고 노리고. 3년. 3년. 네. 네. 너무 좋죠 그러면. 아 그럼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정도 거기는 컨설팅 비용도 엄청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이 정도 관리 내용이면 금액이 아마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게 걱정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가격표가 또 있으니 가격 점수표가 또 있으니까 예. 그 중에서도 싼 업체를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은 입찰 그 배점 평점의 30점이니까요. 맞아요. 큰 점수죠. 배점이 좀 큽니다. 나머지 금액 부분에서. 갖다가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럼 3년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럼 우선은 3년은 보자. 3년으로. 그다음에 여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고. 그다음에 자본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냥 막 대충 막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본금이 요거는 쳐도 되지 더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요? 예, 좀 적용인데. 자본금을 세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 15억 15 이게 조경업체가 자본금에서 자본금이 좀- 그렇게 큰 데가 있나요? 아니 자본금에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어가지고 아. 뭐 맞아요. 11억도 이것도 조금 이제 아. 10억보다는 높잖아요. 과도한 네. 제한이다 이래서 네. 아, 아마 그거는 10억, 11억 정도면 어렵네. 이쪽으로 경비 업체나 청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 규모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업체 자체를 시작을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 너무 높게 해놓으면은 해당 안 되는 업체가 되게 많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비업은 뭐 기계 경비를 하든 무슨 경비를 하든 자본금 얼마 이상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자본금을 우리가 써도 무리가 되는 게 아닌데 조경업체는 제한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도 없고. 저도 여기 15억이면은 이제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10억 12억, 10억, 10억. 지금 11억 하셨는데 10억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10억, 10억 이상으로. 10억으로.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견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자 뭐 이런 그다음에 각종 면허 이런 것들 다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나무는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소작업차 이 기계 부분 제가 좀 추가로 해서 넣고 그다음에 이 실적은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적. 근데 이게 실적이 또 네 이거에 따라서도 1000세대. 사실 1000세대든 2000세대든 나무 개수만 다르지 종류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뭐 600세대, 500세대가 아닌 이상 1000세대, 뭐 1000세대 기준으로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우리 아파트가 1층에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경이 굉장히 좀 많고 좋은 편이고 조경 면적이 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 주차 공간이 들어가는 아파트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세대수 제한이 제가 조금 쓰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요 디자인이 시작된 게 평택에서는 용의동 그 유보라 아파트가 뭐라? 제일 먼저거든요. 요 형식이 잠시만요. 제가 그게 몇 세대인지 한번 볼게요. 유보라가 몇 세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예. 1000세대 될 것 같은데. 요 설계도를 이제 공유하는 업체가 자이 그다음에 효성 해링턴 이제 같은 데고 그렇죠. 유보라는 협력 업체는 아닌데 그 설계도면을 사서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이 지상 주차장 있는 아파트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화단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죠. 세대 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조경 면적이 지금 울타리 밖에도 들어가 있어요. 울타리까지만 우리 네, 울타리까지는 울타리까지만. 밖에는 아니고. 밖에는 울타리 우리 그 땅이 석축도 아니. 우리 거래요.
석축 석축이요? 예. 그 비스듬하게 내려간데 석축 안에까지가 이제 예. 저희 거긴 한데 그때 네. 그 2기 때 1년 계약할 때는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 땅이 아니다 기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그렇죠. 못 했는데 원래는 울타리까지가 저희 시유지, 근데 예, 시유지랑 겹칠 수도 있고요. 시에서는 절대 우리 석축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해줍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근데 도로를 석축은- 끼고 있으면 관리를 하고요. 예예. 예, 도로가 아니고 이면 도로는 우리 후면 저쪽 그 후면 도로 같은 경우는 예. 안 하죠. 저희 어. 석축 쪽은 안성시라서 또 예, 예. 다릅니다. 그렇다 해서 안성시에서 와가지고 이 평택 효성 해링턴 관리해주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예초기 작업은 석축 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계약을 할 때 이 저 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이 외곽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쪽팔리거든요. 이게 지금 꽃나무도 그 전에 꽤 있었는데 예, 다 다 죽고 죽었습니까? 얼마 남도 않고 모양도 다 이상하고 좀 풀을 자르더라도 지대로 좀 자를 수 있게 이 계약 면적에다가 거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석축 부분을 계약 그렇죠. 면적은 우리 저희가 거니까요. 바꿀 수는 없는데 계약 면적은 지금 그 우리 관리 대상물에 보면 조경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그 도면대로 그대로 넣은 가야 거고요.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저희가 실무를 진행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럼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 정 안 면적은 되면 저희가 조감도에 나와 나가서라도 있는 해야죠. 대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좀 미흡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과외거든요. 그렇죠. 과외인데 그거를 뭐 특약에다가 뭐 넣던가 해서 네. 조금 더 비용을 지출하고 그럼 이게 그 실적을 조경 면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예시로는 세대하고 개수하고 이렇게만 지금 땡땡 비어나 있잖아요. 규약에도 그렇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유보라가 480세대네요. 네, 몇 세대 안 되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래서 1000세대면은 충분히 일단은 세대 네. 수가 중요한 게 네, 아닌 중요한 것 건 같다. 아닌 요 의견이시고. 그럼 일단은 사업 설명회를 들어봐서 이런 필로티 형태의 아파트를 해본 적이 있는지 뭐 그다음에 했던 어떤 그 경력 같은 어떤 이런 사진으로 좀 제시를 받으면은 좀 우리가 판별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관리 실적 5개 단지 이 정도면 그냥 노멀하게 입찰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다음에 담합 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좀 넣었습니다. 특히 조경 쪽은 이런 행위가 많다고 들어서 그래서 담합은 좀 근절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랑 분쟁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 관리 주체와 잘 협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돼서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연식을 따져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 아니 그럴 수가 충분하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한 정말 5년 이내 예리하신, 기존 네. 5년 이내 차로 이게 들어오게끔. 맞아요. 예전에 장비 구입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과도한 제한으로 아 그렇군요. 보유 장비를 네, 보유 장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의가 들어가니까 이제 네, 아니 낙찰이 그렇게 무효가 된다고 되더라고요. 하면은요 점검 그 뭐냐 구조 점검인가 그거를 받아온 걸 제출하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등록증을 내라 그래갖고 연식을 저희가- 우리가 파악하는 수가 아, 있어. 예, 그건 근데 안 당연히 되죠. 장비 보유에 그 그 들- 등록증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시고 들어가는데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연식이 오래된 거면 뭐 기능이 뭐- 제대로 하는지 네, 그걸 확인하셔야죠. 저기 뭐 정보 받아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현장 설명회 말고 사업 설명회 때 그 서류들을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들으실 테니까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장비 보유 현황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러면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최저가가 아니고 적격으로 네. 바꿉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고요. 여기 적혀 있는 조경 관리 사항 모두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참가 자격은 어떤 관련된 면허, 이런 나무병원 등록업체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10억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관련 기술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보유한 업체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소작업자, 그다음에 실적은 1000세대 5년간 5개 단지 이상, 그다음에 뭐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현장 설명에 참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와의 분쟁이 없었던 업체. 제출 서류는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고. 그래서 네. 참 회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 제출 서류 바보네요 바. 네.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임장 요거는 이거 최근에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빠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자 입찰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네. 그 맞아요. 공인인증서를 네네네. 쓰기 때문에 이거 지문 등록해서 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예, 예, 예. 네, 이거 제가 너무 옛날 자료 보고 만들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요렇게 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이 기술자가요. 네네. 그러니까 면허만 걸어놨는지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그건 4대 보험 그거로 예,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예, 그다 그거는 당연히 확인. 그거 다 보유 들어와요. 증명서기 서류에. 때문에. 네. 4대 보험 사대 가입자인 보험도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아, 그 이상은 실제로 확인은 그 회사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냥 면허만 걸어놓는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때 우리 저기 뭐야 포기한 낙찰 네. 그거 보니까 그 사진이랑 다 들어오더라고요 서류가. 사진이랑 그게 들어오는 건 보유 맞는데 자격증이랑 진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있는지 왜 웃으세요? 그걸 어떻게 좀 판단을 그렇게들 꽤 해요. 아니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조경 무슨 뭐 기능사 뭐 기술사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넣자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자격증을 선임을 하고 네. 근무하는 것처럼 사진도 주고 정보 아,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4대 안 보험 하고. 이 자료에 다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 4대 보험을 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대 보험 그것까지 뭐 확인. 그거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맞아 진짜로 서류상으로는 있는지 있는데 없는지. 막상 외국인이 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실제로 없을 거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찰 시 유의사항에다가 만약에 그 자격사항 그다음에 장비 이런 사항들을 사실이 아닌 관계를 뭐 제출을 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 당연히 그거는 무효라고 당연히 명시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음. 무효입니다. 그 조항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입찰할 때. 이 기사들이 나무를 하러 왔을 때 관리 센터에서 기사입니까? 약간 이런 확인을 아니 신분 수 있는 확인해서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예. 출입증 같은 거 발급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방법도 뭐 실무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뭔가 그런 근데 물론 이제 뭐 소수 인원이 들어올 때는 가능한데 여기 뭐 그렇죠. 예초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규모로 실제로는 기술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용역 인원들도 있을 용역 수 인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그 회사 업체에 고용된 직원인지 아닌지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의견이 없으신 걸로 해서 앞서 제가 요약드린 내용대로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님들 거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원의 찬성으로 조금 전에 요약했던 내용 그대로 입찰 공고문을 승인합니다. 근데 저 입찰 보증금이 진짜 돈 버는 거예요. 서류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현금 입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증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임시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치기 직전에 다음 회의 날짜 우선 확인을 한번 할게요. 20날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 저녁 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사항에 의하면 22일 저녁이 되겠죠. 네, 그날 일정 정기회에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